안녕하세요. 오토캐드 메카니컬에 대해서 교육드릴 SCK 송지혁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일단 1강부터 5강까지 오토캐드 메카니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카니컬 객체를 작성을 해보고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삽입을 해보고 그 삽입된 객체에다가 치수와 주석을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BOM 작성을 통해서 부품 리스트나 구멍 도표와 같은 BOM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이번 6강에서는 이 설계를 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습 목표를 한번 봐주시면 첫 번째로는 스프로킷 그리고 벨트 풀리에 대한 자동 설계 기능을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스프링에 대한 자동 설계 기능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형 해석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설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오토캐드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스프로킷과 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홈 탭이 아닌 이 컨텐츠 탭의 계산 탭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스프로킷과 풀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초기 화면은 이렇게 풀리와 스프로킷을 선택할 수 있는 뷰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선 스프로킷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로킷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휠의 중심을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휠의 중심을 지정을 하고 회전 각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체인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체인을 기준으로 스프로킷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체인 규격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KS 규격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피치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ES와 표시되는 ES 그리고 샤프트 지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E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ES고 이 표시되는 ES는 제가 도면상에서 표시되는 이제 ES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시되는 ES를 제로로 표시하게 된다면은 일단 입력이 불가능하긴 한데요. 이 이수가 하나도 표시가 되지 않고 여기서 이 피치원 지름과 그리고 이제 입구던 지름만 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개수는 1 있게 되고요. 마침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2가 하나만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1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형상이 이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로킷에 대해서 삽입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벨트 풀리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ISO 규격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로킷과 마찬가지로 이 휠의 중심을 지정을 하라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휠의 중심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아까 스프로킷과는 다르게 ES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풀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되는 ES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갔을 때 이제 ES가 36개 있기 때문에 36개 중에 현재는 21개만 표시되는 상황이고요. 전체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36개로 변경을 하고 마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2가 전체 다 표시된 객체로 변경이 되고요. 수정을 위해서는 두 객체 모두 단순히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편집창이 다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로킷 형상과 벨트 풀리 형상을 이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이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 코일 스프링과 인증 코일 스프링 그리고 비틀림과 접시형 스프링 모두 이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압축 코일 스프링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표준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탈로그에서 데이터 값을 선택을 하라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GIS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면을 입력할 건지 아니면은 그 정면에 단면을 입력할 건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면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여러가지 규격품과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선택을 하라 표시가 됩니다. 시작점을 선택을 해주고요. 방향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프링 테이블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 지정사항과 절대집합을 통해서 이제 스프링에 대한 스펙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계산 설정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베어링을 설계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카탈로그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밑에서는 이 하중과 응력 그리고 기타 값들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스프링의 이제 길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이제 최소 길이 이하로는 작성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길이를 임의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프링 형상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프링도 다른 객체들과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이제 편집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이동을 해서 이 추가 계산 설정에 대한 설정값과 여러 가지 길이에 대한 설정값 그리고 이 힘에 대한 설정값도 이곳에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인장 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입력한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객체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 데이터 값에 기반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한 값이나 응력에 대한 값들이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이제 설계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검증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해석 아이콘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해석 아이콘이 아닌 이제 이 베어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나사에 대한 계산, 그리고 이 샤프트에 대한 계산 탭이 별도로 이제 뽑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객체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나사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탭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플레이트나 접촉 영역에 대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안정적인 나사 연결 형태인지도 이 탭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이 별도로 이제 밖으로 출력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한 값이나 조임에 대한 값, 이 안전에 대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이 피치에 대한 값이나 이제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한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저희가 이 나사 객체를 삽입할 때 사용한 규격 부분과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베어링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이 계산 모드를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나사와는 다르게 베어링은 이제 도면상에서 특정 규격품을 찍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렇게 값을 넣어줘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베어링이 조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볼의 개수와 볼의 지름 그리고 볼셋의 피치 지름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클립보드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오토캐드 화면에 복사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워드나 엑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샤프트 계산이 있는데, 샤프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트 생성기를 통해서 작성한 샤프트에만 일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곽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샤프트 외곽이 따여진 형상으로 추가 객체가 작성되게 되는데, 이 객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샤프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방향과 지지점 그리고 하중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장 강도나 항복점 그리고 휭 교본 강도나 탄성 개수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 지원을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로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샤프트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선형 해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커니컬에서는 이제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선형 해석만 지원이 되는데, 이 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2D 형상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차원 선형 해석만 지원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3D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 값이 신뢰도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 FEA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부점을 지정을 하라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이 사각형 객체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부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하중값과 이 고정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값을 우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 두 점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점에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힘의 값도 입력해 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1000N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각도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저희가 샤프트 쪽에서 재료 유형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 지원하는 기본 라이브러리에 대한 재료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선택을 한 후에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메쉬 값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결과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각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그래픽을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선택하게 되면요. 이게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두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이제 잊고 넘어갔습니다. 이 두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값에 맞춰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외부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객체 밑에다가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엔터키를 선택을 해서 이 객체 내부에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재료와 항복점
그리고 두께에 대한 값들이 표시가 되었고요. 이게 지금 2차원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길이와 높이는 알 수 있지만 두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 변형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선택을 하고요. 이 기준점을 지정을 하고, 일단은 이게 겹치게 되면은 이제 이 기존 형상과 겹쳐져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밑으로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장표가 테이블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형값에 대한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응력에 대한 값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밑으로 당겨서 테이블과 함께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료와 두께, 그리고 이제 응력에 대한 값, 그리고 변이에 대한 값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에 대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점, 이제 이 FEA 선형 해석 기능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6강에 대한 모든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교육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실습 파일과 그리고 간단한 핸드북 자료를 통해서 이제 메커니컬에 대해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